어, 일요일 날이요. 이태원에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녹사평령 지나고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행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산 삼각지를 지나서 서울역 지나고 시청까지 걸어가는 장면이 지금 저 장면이에요. 대통령실 주위에는 경찰들이 엄청나게 깔리는. 얼른 빼내야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시청 앞에 이만큼 모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청 앞 광장을 꽉 메웠던 그런 모임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 집회를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번에 저 분향소 과태료 몇 천만 원 돈 내고 시청 광장을 사용하게 해줬다는 우리 그 이야기가 10조년 행사에서도 나왔었죠. 실제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만나는 장면도 있고요. 저의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은 좀 낮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정말 빽빽하게 오셔가지고 추모하시는 분들 줄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다 추모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눈이 막 부어가지고 오시고 굉장히 행사 자체는 유가족들이 세월호 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해서 힘들어하셔서 이번에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저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옷을 입은 이유가 추워서일 거예요. 네, 몸이 정상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그냥 양복을 입었는데 이재명 대표만 저게 한겨울에 연설 네. 때 입었던 그런 옷인데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고 굉장히 이런 날씨에도 으슬으슬 추울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저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화가 내팽개쳐진 장면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정상이에요. 저기 오지도 않았으니까 어. 윤재욱은. 그러니까 오지도 않으면서 저걸 보내면 예를 들면 나는 니들을 애도한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애도하는 만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게 다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건 저 추모 집회가 정치적 성격이 짙어서 참가하기 어렵다고 해놓고 저렇게 조화는 보내는 거.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조화까지 보내질 말지. 그냥 니네가 행사하니까 얘따 조화나 보내주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태원 특별법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이 만들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근데 특별법 만드는 건 반대하고 있잖아요. 진상은 다 규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짓들 하는 거예요. 진정성 하나 없이. 안 보내면 안 보냈다고 욕먹었겠지만 저것은 민심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뇨한도 이번에 갔을 때 뭐 봉변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봉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저런 식의 선동이 뭐냐면 유족이나 일반 시민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정상이라고요. 진짜 어디가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이뇨한이 혁신위원장의 자격이 아니라 또 본인도 개인 자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 물론 혁신위원장이 됐든 개인 자격이 됐든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눈에는 혁신위원장이지 네. 본인이 혁신위원장 아니면 저기 왔겠습니까? 그런 점도 그렇고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했으면 차라리 대통령이 저 자리에 안 온다고 했을 때 쓴소리를 했었더라면 저 자리에서 박수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인요한이 퇴장할 때 봤는데 사실 1부 끝나고 퇴장을 했어요. 저 멀리서부터 웅성웅성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자격으로 왔는데 보디가드가 그렇게 붙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욕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어떻게 외쳤냐면 사과하라고 외친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 사과는 뭐에 대한 사과였겠어요. 지금 일주기가 되도록 이 정부에서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입니다. 그 분노에 대해서 저 고성이라던가 저런 거를 받을 각오를 하고
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계란을 안 맞은 것도 다행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인요한 씨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실상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선물처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뭐 이런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씨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혁신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었다면 진짜 큰 소리 났을 겁니다. 맞지. 예. 근데 문제는 어제 윤석열이 행보죠. 교회에 가서 면피 추모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참사가 났을 때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 만들어 놓고 종교회 경사 가서 사과했어요. 그때는 조계사였고 이번에는 영암교회였죠.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영암교회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젠장 맞을 또 윤석열이 제 국민학교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강국민학교와의 굉장히 가까운 교회가 영암교회고요. 거기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나 학교 학생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야 돼요. 예. 좀 다니는 게 있어야 돼서 제가 영암교회 가서 굳이 저 짓을 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머릿속에 그 마인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저게 갇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쫄보. 네. 인요한처럼 될까 봐 못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온다 그러면요. 그게 이재명 대표나 유가족 행사라기보다는 대통령 행사돼 버린다니까요. 네.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알려진 거 보면은 뭐 영암 교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핵심은 이거 영암 교회 측은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영암 교회 신도의 팩트 체크가 올라왔고요. 그거 보고 저 최재영님이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어이없어서 쓰는 팩트체크. 1. 기사 제목. 윤,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예배 참석 잘못된 워딩이다. 우리 교회는 추모 예배를 기획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자기들 가니까 예배안을 마련해달라 요청한 거임. 2.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대통령이 주일에 영암교회 방문하여 예배 드리겠다고 요청.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2시 30분부터 추모 예배 드리고 싶다고. 3.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현재 화장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마침 정책당 회 날이라 1년 중 제일 분주하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다른 교회 많으니 그쪽을 추천한다고 하셨으나 거절함. 4. 비공식 일정이니 사전 공지는 안 됨. 주 목사들도 주말 아침에 알게 되었고 교회 교인들에겐 전혀 알리지 않음. 근데 알게 되고 나서 대부분 반응은 왜? 5. 참모진, 국회의원 등 약 30명과 그만큼의 경호 인력 도착. 처음에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리겠다 했으나 나중에 당회원, 장로, 부목사 선에서 참석 가능. 6. 예배 인도, 기도, 설교 모두 담임 목사님이 진행. 난 성경 공부 있어서 처음부터 못 들어갔고 중간부터 외부에서 경호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감. 7. 이때 대통령이 추모사를 낭독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 앞에서 낭독한 게 아니고 참모들 앞에서 낭독한 거임. 두 번째 사진.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일부 당회원 10명 내외와 대다수 참모진 30명에게 인사한 거임. 8.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함.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다 같이 식사하고 교인들은 그 주위에 앉아 구경하는 진풍경 연출. 자, 9. 덕분에 엘리베이터 통제되고 본당 3층이고 식당 2층이라 교인들은 걸어다님. 5, 6층 애들은 땀 삐질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10. 개인적으로 느낀 건 지난 성탄 때 방문과는 달리 경호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강압적이 되었음. 잠깐 서서 보는데 앉으세요. 당신들 때문에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고 교인들 앞에서 면박 들음. 이봐요. 당신들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안 보이냐라고 큰소리 지르다 참음. 어차피 사임할 거 참지 말 거. 하긴 경호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냐. 10일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영암교회 만만하니까 대통령실의 교회 배경 화면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씁쓸함. 우리 교회는 정말 불편해짐. 어르신들은 지난번보다 더 좋아하시고 젊은 교인들은 지난번보다 더 욕함. 왜 여길 와가지고. 이게 담임 목사 이름이 유상진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에서 온 자기 참모들한테서만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도 않았어 지금. 그래 놓고 득달같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뭔가 뭐 자기 스스로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거예요. 추모하는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네. 거기 가서 추모해야지 세종 광장에 가서 추모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영암교회에서 자기가 뭐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추모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당도 부르고 그다음에 유가족들도 불러서 거기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경호원들 이 태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본인들이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통제를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제보를 하시는 분처럼 뭐 누구 보고 앉아라 서라 하면서 교인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밥은 또 끝까지 다 먹고 가요. 아니 이것도 웃겨. 밥은 놓칠 수 없지. 구약성서 외운다는 김건희는 왜 참석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암교회가 그날 내년도 예산도 심의하는 정책 당회를 여는 날이라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고 화장실 공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대통령실의 예배 요청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으나 용산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되어 성사되었다. 그리고 신도들 앞도 아니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신도들이 앞에 있었다면 언론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윤석열 사진만 나왔잖아요. 뭐 이런 근데 좀 정말 입 바른 소리를 잘은 정말 역겨웠는데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슬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아유, 그냥 이 인간 자체, 난 인간 자체가 싫다 진짜 내가. 그러니까 그 파라마운트사에서 만들었다는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국 사이트 중에 레딧이라고 하는 데서 검색을 하다가 그 교포 한 명이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막 작업까지 해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 정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 지금도 응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도 미국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미국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쭉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교포, 그러니까 제2세 그 한국인 재미 한국인 남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현장에서 희생되고 그 누나가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터뷰를 쭉 진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만든 컨텐츠에는 분명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만 원인 규명됐고 책임질 사람 다 책임졌다 하고 지금 면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유엔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인권 관련해 갖고. 네. 정말 역겨운 정부입니다. 이문재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문재 시인의 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윤정님. 이제야 꽃을 든다. 이문재 시인.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 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향을 피우지 않았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가렸는지, 무엇이 왜 당신의 얼굴을 숨겼는지, 누가 애도의 이름으로 애도를 막았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들을 만나 온통 미래였던 당신의 삶과 꿈을 나눌 수 있었다면, 우리 애도의 시간은 깊고 넓고 높았으리라. 이제야 꽃 놓을 자리를 찾았으니 우리의 분노는 쉽게 시들지 않아야 한다. 이제야 향 하나 피워 올릴 시간을 마련했으니 우리의 각오는 쉽게 불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초혼이 천지사방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삶이 달라져야 죽음도 달라지거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금 여기와 다른 우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 애도다. 애도를 기도로, 분노를 창조적 실천으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도다. 부디 잘 가시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꽃을 든다. 부디 잘 사시라. 당신들을 위해 꽃을 든다. 부디 잘 살아내야 한다. 더 나은 오른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꽃을 든다.
이자들은요, 사람의 죽음이 무슨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픈 척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159명의 얼굴을 다 일일이 사연으로 본다면 거기에 하나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들이 국가의 무능함과 잘못됨으로 사라져갔단 말이지.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사과하고 빌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기라고 하면 대통령이란 자 그 자리에 나타나 그때는 뭐 정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경황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특별법 만들어서 진상규명 하겠다라고 했으면 윤석열 지지율 10%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는 희생자 중에 한 명이 159번째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참사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이틀째까지는 계속 이제 희생자 숫자가 뭐 10명으로 확인됐다가 50명이 됐다가 70명이 됐다가 마지막 이 158명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참사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고등학생 한 명이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태원 그 현장에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까지 포함돼서 159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라마운트 투사에서 만들었다는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 숫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158명이라고 뉴스에 그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다음 날부터 159명이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을 기억하는 12구 참사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59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159명보다 훨씬 더 많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출이 돼가지고 정말 2달, 석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재활 훈련 받고 정상적으로 그 삶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추모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추모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지만. 어제 일주기 추모 대회에 그 분이 올라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생존자 한 분 올라오셔서 다른 생존자들도 더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저는 일주기를 맞이해서 그 행안부 장관이 아시죠? 탄핵 당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입니다. 근데 뻔뻔하게도 그 자리에 그 골목에 다시 가서는 한 번 포가 떨어진 곳은 다시 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어요. 사이코 같아요, 애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가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게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또 희생자들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머릿속에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진상규명을 하려면 지금은 특별법이 통과돼야 돼요. 뭐 관련 수사본부가 수사를 했지만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상민 장관실 한번 압수수색 못하는. 결국 진실은 다 가렸고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행안부는 자료 제출을 등 안 하면서 결국 책임진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구속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풀려났어. 저 말단 경찰서장까지. 이재명 대표 특별법 통과로 재발을 막을 것이다. 잊지 않겠다. 이런데 이 찍들이 있잖아요. 또 뭔 말을 왜곡해요. 고맙고란 표현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나는 진짜 아우 나 저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재명 대표 조화. 아이고 나 저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이런 방송 왜 하나 싶을 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픈 이야기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제 진짜 저 솔직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상황 안 벌어졌다 나는. 그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12구 참사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군중 통제라고 하는 그 집회에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시민의식도 굉장히 대단히 높아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을 보이는 수준인데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저게 매년 조금씩 뭐 한두 명씩 압사 사고가 났었는데 올해 특히 크게 났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는 왜 사고가 안 났을까? 경찰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작년에 2022년에는 왜 경찰이 원래 매년 하던 그 업무를 왜 안 했는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지금 유가족들은 그 당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표현 나왔죠. 윤석열 대신에 사과한 이재명 이렇게. 그렇잖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국가 서열 2위인 사람이라고. 사실상 의전 서열은 뭐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사실상은 의전 서열 1위, 사실상 1위가 이재명이에요. 네. 정치적 위치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대신해 사과했다.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참사 다음 날 그 참사 골목에서 그 옷장사를 하시던 어르신이 그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그 제를 올리는데 경찰이 그걸 방해를 하잖아요. 압수하고. 그분이 이제 그 12구 참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처음 발언했던 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사과를 드리고 싶다. 어떤 힘이 되지 못했던 무력함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 해서 일어나서 큰절을 합니다.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유가족들이랑 생존자들 다 정말 엄청나게 울거든요. 근데 그 우는 게 위로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책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느냐. 책임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국가의 그러니까 리더로서 가점적인 책임은 있죠. 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티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청중의 모습과 표정은 저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공감해주는 사회가 인간의 사회예요. 동물들은 그게 안 되잖아. 동물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인간만이 가지는 본성이 저런 거예요. 측은지심 이런 거. 아유 진짜. 자 결국 핵심은 진상규명이 안 됐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게 감옥 가는 책임도 있을 거고 자리를 내려오는 책임도 있을 거고 책임이라는 건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추모 대회에 오는 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방기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참사가 났어요. 159명의 목숨을 잃은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야, 나 진짜 교인들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기 참모들하고 국민의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몇 명 앞에서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사진 한 장,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한 거죠. 더 진짜 화가 나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원숭이들도 있죠.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해 줍니다. 원숭이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왜 사지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사회에서 왜 그걸 못합니까? 그것도 리더라는 인간들이. 그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뭐,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진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서 오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사의를 하거나 어떤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겪지 않기 위함이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상민이가 뭐, 포탄이 떨어졌는데 또 안 떨어진다 그런 개소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올해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송 지하 차도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국민이,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 이 정부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우리 국민이 더 다쳐야 되는지 더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일주기 추모 대회라는 걸 했잖아요.
유가족분들은 오늘도 기자회견하고 저게 진상규명에 관련된 작업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공판 즈음한 12구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자들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이게 지금 윤희근부터 시작해서 이광호 서울청장 다음에 이임재 용산서장 이런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건 초창기 때 주로 화면에 나왔던 분들 있죠. 우리 배우 어머니 아버지. 이지한 씨. 그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야.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이번에 저 가디언에서 그 골목 비추면서 비 오는 날 엎드려 있는 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안 아픈 게 비정상이지. 화면에 좀 전에 나왔던 저 우리 대표님 저런 분들은 맨정신이고 좋은 몸이겠어요? 엄청나게 아파서 분명히 가족 중에 또 돌아가시는 분 나올까 봐 난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크게 마음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9년 됐죠. 내년이면 10년 됩니다. 근데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고,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안 됐잖아요. 지금 12구 참사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소리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도 1980년에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못했냐라고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4년, 5년 지나버리잖아요. 증거인멸 어마어마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속시키잖아. 저 검찰놈들. 문제는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책임 하나도 안 지는 거죠. 윤석열이가 그랬더니 그때 그랬지. 이상민 물러나야 된다고 할 때 그 초창기 때.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 물어야지. 그런 일로 책임을 아우. 오늘이요. 그 김기현이가 이런 개소리를 해요.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감 느낀다. 근데 민주당 때문에 재난안전법이 지연되고 있다. 무언? 정말 애들 정특이인 것 같아요. 정특.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에 180석 몰아줬는데 왜 세월호 이후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달라진 것이 없냐.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야수님 이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지금 희생자들 한 사람 앞에 100억씩 줘도 미국 같으면 100억씩 줘도 모자란다고 했을 일이에요. 물론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지만 왜 유가족들이 나와서 이임제부터 시작해서 이걸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임제부터 시작이지만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유가족이 챙겨야 되나요? 자, 이런 것도 있었죠. 윤석열이 뭐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야, 세월호 때도 똑같은 이야기 있었어. 문제는 네가 문제지. 대통령실 이전하고 마약 수사하는 바람에. 정말 맞습니다. 추도의 장소는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니까 장소가 안 중요하다면 본인이 서울 광장 와서 같이 하면 됐을 일인데 저걸 변명이라고 한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외신이 본 이태원 참사 일주기 한국은 변한 것이 없다. 유족들 아픔 다룬 타임, 행정 책임 꼬집은 노이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당신이 해야 될 게 책임을 지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모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대통령이 아닌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모든 게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 뭐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논리라 그러면 대통령도 안 중요해. 그럼요.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 아유, 승질나네. 윤석열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온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그러는데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도로 끝내겠지. 일부러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쌩까려고 하겠지. 아우, 예산은 또 어떤 예산입니까?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고 해놓고 다 삭감시키는 예산을 갖고 국회에 딱 나와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뭐 청년을 뭐 앞으로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하면은 청년 예산 깎이고 뭐 더 어려운 사람들 두텁게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약자 복지 예산 깎이고 한국의 공학 기술을 책임지겠다 해놓고 R&D. R&D 예산 깎이고 하여튼 윤석열이 뭔가 신경 쓰겠다고 하면은 다 깎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대체 국회 와서 무슨 말을 할까 너무 데스노트도 궁금합니다. 아니고. 그게요. 이재명 대표가 동아줄 내려준 적 있다 그래서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이재명 대표 만나라. 소위 영수회담 해라. 마찬가지로요. 유가족 분들이 윤석열한테 동아줄 하나 내려줬던 거예요. 행사에 오면 이게 역사 속에 이런 생각을 못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집권하고 있는 놈들이야. 불편하고 힘들어도 와서 내가 그 이야기 수도 없이 했다. 상갓집 교통사고 난 상갓집 이론.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고 뭐 결국 과실이다 보면 이 사람 조사받고 장례식 말미에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와갖고요. 멱살 잡고 막 그래요. 너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근데 계속해서 잘못을 빌면 나중에 상주가 뭐라고 하냐면 육개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저런 정말 아유 내가 요즘에 욕을 참기로 했다. 왜냐면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해갖고 우리의 이 추모하는 마음이 뭔가 퇴색될까 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누구누구 부모가 사라졌다. 뭔가 의혹제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아프다는 더 이상 아파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하다못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그 영장 가결됐을 때 날마다 술 먹었어. 못 견디게 힘든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우로 단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건데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슬픔을 알겠습니까? 모르면 정권에서 내려와야지.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민들 마음을 알아주고 뭔가로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몰라 마음을. 그리고 자기 참모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모아놓고 지들끼리만 사과하는 생쇼를 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 저런 아유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질나네 정말. 자, 분노의 질주님, 마차님은 실물이 예쁘다라고 마차님이 전파해달래요. 무욕만복님 감사하고요. 파란 자두님 감사하고요. 룬건이 탄핵까지 투쟁. 그리고 헬렌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